내년 초에 한 2,100도 깰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내년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종목을 섹터로 들어가면 될 것인가, 이런 종목이 지수가 돌아서는 순간에 팍 튀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요? 낙폭과대주가 팍 튀나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실전공매도 책의 저자시죠? 네, 대입장 김영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주식계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 김영옥입니다. 네, 스트리트 파이터 이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동안 이제 책 쓰시느라 이제 은둔의 시간을 좀 보내셨는데 이제 다 마무리되고 이제 활동하시는 걸로. 책은 제가 원래 빨리 출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좀 바쁘고 또 깨력해가지고 또 계획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그냥 요번에 책을 완성하고 그 출판사에 이제 넣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처음에는 매도의 기술 뭐 이렇게 책을 제목을 정하신 걸로 아는데 왜 우리가 계속 매도를 잘 못해가지고 수익 났어도 그걸 챙기질 못하니까 예. 이번에도 매수 기법이 한 70%, 그 매도 기법이 한 30%, 40%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책 제목은 매도의 기술보다는 매도의 기술을 하든지 이렇게 출판사 홍보팀에서 이제 정하기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시 나오셨으니까 근데 마침 오늘 마지막 날, 네, 마지막 거래일이죠. 2022년 출연을 하셨는데 오늘 시장이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속삭이는 시장이네요. 일단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이제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수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매도 비중도 있고 매수 비중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계산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또 오히려 공매도로 쳐놨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또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2,100 정도가 지지될 거라고 봤는데 내년 초에 되면은 내년 초에 한 2,100도 깰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좀 안 좋아지셨네요, 기후가. 일단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내년 상반기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뭐 금리 인상, 또 주택, 또 지금 현재 문제, 가계부채, 그리고 또 실업자 문제 이런 게 실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미국 영향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지수가 하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근데 사실 2,100이라고 해봐야 지금 2,236이라 코스피가 얼마 안 남았어요, 룸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번 그렇게 딱 그 장중이라도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반등하는 걸로 지금 봐야 만약에 될까요?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지만은 약간 현금 여유가 있다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나. 그러면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다면은 오히려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는 내년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종목을 섹터로 들어가면 될 것인가. 저도 이제 저는 투자가 보다 2,100선이 보니까 무너진다면 그 근처에 왔을 때 주식.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투자도 그 종목을 또 사야 되니까 좀 몇 가지 이렇게 뽑아본 게 있습니다.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요? 네. 그럼 언제 하실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는 사실은 2%밖에 개인들이 공매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25%, 미국이나 선진국은 한 40%, 45% 지금 개인들이 공매도를 합니다. 공매도가 꼭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도 공매도를 좀 배워서 좀 이렇게 기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락장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매도가 블루선이다. 왜? 개인들이 2%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먹을 게 많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공매도 이게 문제지 공매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인들도 공매도를 내가 할 수 있다.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대주도 할 수 있고 또 CFD 계좌도 할 수도 있고 오늘 같이 주식 선물 같은 경우도 게임주 같은 경우도 아침에 고점을 찍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개인들도 좀 앞으로 공매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투자할 만한 주식, 뽑은 주식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저는 내년 하반기나 또 후내년에 초에 되면은 2,800, 2,900 전에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정도에서 최고 안전하고
확실히 성률이 있는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예, 종목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직도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해도 쫄지 말고 계속 들고 가자. 그렇죠. 손절하지 말고. 예.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다. 이게 현재 저번에 2,100 근처 왔을 때 11,600원 정도 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밀린다면은 추가 매수 오히려 기회다. 그리고 현재 제가 섹터를 볼 때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라든지 주식이 만약에 상승하면 상승하겠지만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그 종목들보다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2,100 오면은 계속 추가 매수해서 한 2,800 정도에서 매도하면 한 60%, 70% 수익 난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이자라든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계속 추가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기아차,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당장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실적이 안 좋고 그리고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차가 지금 판매가 좀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하락이 했는데 만약에 지지가 되고 어느 정도 행보 기간이 나온다면은 내년에 자동차 섹터도 나는 괜찮다 봅니다. 그래서 저도 기아차나 현대차를 보고 지지가 될 때 한번 매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떨어지는 하락세가 지지가 될 때, 그러니까 옆으로 그렇습니다. 횡보할 때 사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했던 이제 강남 자리가 나왔을 때 이제 앞에 차트를 보면은 그렇죠. 이런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런 자리가 나올 때는 종합지수가 저런 모양을 그립니다. 종합지수 차트가 저런 모양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기아차나 현대차가 저런 모양을 만들었을 때는 충분히 물린 사람도 물타기 가능하고 새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섹터도 내년에 좋게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강원랜드 종목은 뭐 특별히 독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진도 좋고 회사가 괜찮습니다. 단지 지수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하락이 많이 돼 있는데 저는 한 28,000원, 29,000원 보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괜찮고 네. 예, 또 다른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영업이 정상화된다면은 이 종목도 지수가 상승할 때 한 29,000원, 28,000원 가는 종목이다. 매수하고 20% 정도는 오를 수 있다. 예, 조금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20, 30% 정도. 예, 이런 종목은 손절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도 역시 손절 안 해도 종목이지. 그럼 지금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은 전부 손절 없이 좀 더 그렇죠. 빠져도 버티는 종목. 그래서 개인들이 우리가 매매할 때 뭐 2차 전지나 많이 테마주나 고평가된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개인들이 저는 이제 항상 권할 때는 손절 안 할 종목. 강원랜드 이런 경우는 특별히 회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31,000원, 28,000원 간다. 그러면 그냥 장기 보유하면 되는 거죠. 네. 계속 매수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조선주로 좀 섹터를 좋게 봅니다. 요즘 조선주가 상당히 안 좋긴 한데요. 예. 그래도 지금 수주도 많이 해놨고 그리고 조선주 쪽도 지금 뭐 보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 다른 지수에 비해서 그래서 종목은 전 현대중공업을 간다 하면 현대중공업이 제일 안정적으로 이것도 매수 후에 그냥 손절 없이 그냥 길게 가져가는 종목. 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를 저는 좋게 봅니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이거는 그동안 예전에 안 좋게 보셨던 걸로 근데 기억이 지금은 나는데. 많이 빠지고 최근에 기관들도 연기금도 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최근에 연기금도 사고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도 보면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강하게 버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은 저는 지수가 뭐 2,000을 깨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 바닥이 저점이라고 보거든요. 여기가 네이버도 그렇고 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현재 지수가 하락하고 폭락하는 데 비해서는 이 종목이 이 두 개가 제일 강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뭐 지지된다면은 상승폭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통신주 KT나 SK텔레콤도 괜찮다. 예. 제가 이 종목은 배당락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했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배당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크게 불경기에 뭐 업종에 그리고 뭐 영향을 안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통신주도 괜찮다. 내년 하반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면은 지금은 당장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밀렸을 때 지지가 되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수가 강남으로 지지가 되고 하긴 하고 정도 이 정도 통신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내년에 그냥 제일 안정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이 항공우주입니다. 항공우주. 네, 항공우주는 지금 현재 수주도 많이 해놓고 매년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또 독점이고 그리고 현재 보면 차트 한번 보세요.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방산 쪽에도 일도 많이 하고 있어. 이 종목을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도 손절 없이 적당히 사서 그냥 내년 지수가 상승했을 때까지 보유하는 작전으로 오늘 지수가 밀릴 때도 이 종목은 이렇게 잘 버티고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이 지수가 돌아서는 순간에 팍 튀 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요? 낙폭과대주가 팍 튀 나갈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달립니다. 처음에는. 그 지수 오르고 나서는 낙폭과대주가 따라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상승할 때는 이런 종목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인데 이제 이런 회사들은 맥클리 인프라하고 롯데리츠, SK리츠 이런 종목들은 뭐 그냥 배당 많이 해주고 금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은 한 5.1, 뭐 5점,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정적으로 3.5 이상 좀 가기 힘들다. 왜냐하면은 가계부채라든지 이제 기업이라든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미국 같이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자 SK리츠라든지 롯데리츠, 미클라 인프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요 고점을 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자 이런 종목은 매수하고 손절 없이 그냥 길게 가지고 가면 된다는 종목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저도 내년에는 이 종목을 좀 이렇게 유심히 보고 매수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요 주식들 이것들이 2100선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빠져도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장기간은 그냥 손절 없이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종목은 열애로 하고요. 우리가 현재 좋다고 하는 뭐 어쨌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샀던 이런 어떤 주식들이 어느 정도 이상 밀리면 추가로 물타기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 것이냐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결론을 못 내서. 그래서 저번에 옛날에 한번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래서 건설 업종 자체가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는 화학업종도 사이클을 그리고 자 그다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증권주도 주식이 하락이 되면 증권주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린 경우는 그냥 손절 없이 버티는 게 맞고 그다음에 반드시 지수가 상승한다, 지지가 되고 상승한다면은 자 종합지수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제가 말했던 항상 강남 모양 이렇게. 그러면 종합지수가 현재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 지수가 밀린다면은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행보기 안에 놓습니다. 놓고 이렇게 올라가지. 그렇다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공간이 열릴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 2100이 되든 뭐 2050이 되든 2100 근처가 되든 200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종합지수가 이런 모양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물타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하이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브 일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자, 이런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내 보유 종목이 이런 모양을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실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고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 아니라면은 이때 물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물 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려올 때가 아니라. 제가 말했던 음지에서는 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양지로 탁 털 때 물을 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는 자꾸
빠질 때가 쌀 때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싸게 안 되고, 산다라는 개념.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사고 나서도 하락하니까 오히려 더 손실이 커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종목도 역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데 만약에 상승한다면 이렇게 행보기간이 어느 정도 놉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만약에 물타기 한다면 여기에 물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자리에서 물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지수가 이런 모양 그릴 때 물타고 상승 탄력을 받으면은 약간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우량주고 특별히 실적에 관계 없다면은 그냥 버티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예. 장기간에 뭐 급한 돈 외에는 그냥 버티는 게 맞다. 지금은.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절과 관련해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몇 프로 정도 이상만 되면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이제 지금 30% 50% 물린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물린 사람들은. 그럼 뭐 손절을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강남 모양을 만들 때 뭐 물타기 하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투자했다 하면은 손절하지 말고 더 버티다. 예, 버티다가 뭐 3천만, 2천만이라도 추가로 사지. 맞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좋은 주식들이야 그렇다 치고요. 예. 근데 어쨌든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테마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뭐 별로 펀더멘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만약에 시즈는 우리가 주식할 때 우리가 가정도 보면 올해 내 월급이 얼마 되니까 차로 하나 사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가계부를 할 때 좀 짜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네. 내 시드가 얼마니까. 그다음에 내가 1년에 목표 수익을 얼마. 보통 사람들 80%, 100%막 계획을 안 잡으니까 테마주에 매매하기도 하고 급등주에 매매하고 이렇게 해서 손실이 누적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은 20%가 맞다는 거죠. 연간 수익을 연간 20%로 잡아라. 20% 하면은 대단한 거다. 10%도 대단한데 20% 목표를 정하면은 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릴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테마주 물리갖고 30% 50% 당해기도 하고 고점에 그냥 따라가서 손절 못하고 누적되고. 그래서 자, 내년에는 개인들도 목표 수익률을 정하자. 자, 두 번째는 하나는 손절 가격을 정하자는 거죠. 프로테지를. 저는 15%를 권합니다. 15% 되면은 잘라주라는 거죠. 그래야 기회가 오지. 지금 현물에 다 물린 주식이 100%가 있는 사람들은 2100 왔을 때 좋은 종목에 와더라도 매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손절도 하나의 기법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손절할 줄 알아야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손절하지 성격적으로 손절 못한다면은 주식하고 성격이 안 맞다는 보는 거죠. 그러면은 괜히 주식에서 돈 잃고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내년에는 손절을 가를 내 스스로 정하자는 거죠. 15% 저는 15% 정도 권합니다. 아니면 20% 정도라도 권해서 어느 종목이 손절폭이 오면은 잘라줘야 된다. 그 전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런 종목들은 손절 안 할 종목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 종목 들어가서 그냥 길게 버티면은 배당도 주기도 하고 뭐 지수가 어차피 2,500, 2,900 간다 보거든요. 저는 내년도에 내년 하반기 정도나 예. 제가 앞으로 5년 후에는 한 4,000% 5,000%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되게 강하게 보시네요. MSCI 지수가 편입된다면은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MSCI 지수에 편입 안 하면은 4,000을 못 간다는 거 이제 알고 그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뭐 편입되고 이러면은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4,000, 5,000 보이는 저는 간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우리가 2023년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더 이상 주식으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 손절가는 마이너스 15% 정도, 그다음에 1년 예상 수익률은 한 20% 정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나 손절 없이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빠지더라도 15% 이상 빠지더라도 계속 버틸 수 있는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주식. 그렇습니다. 예. 그걸로 하든가. 예. SK텔레콤이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배당 받아도 2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냥 15% 수익 나니까. 근데 요즘 SK텔레콤과 관련해서 예. 지금 5G에 대한 장비 설치 이슈 이런 걸로 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좀 지금 SK 많이 하락했는데요. 네. 왜냐면 SK텔레콤은 사실 경기 방어주로 큰 변동이 없을 거라는 전제로 가지고 있었는데 빠지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종목도 사실은 추천도 해보고 했던 그러니까 우리 종목인데 주린이 그 포트 네, 예. 네 종목인가 다섯 예, 예. 종목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이게. 종목인데 지수가 이제 많이 밀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다른 또 여기 보면은 통신주들은 또 SK만 좀 많이 빠지고 또 LG나 KT는 또 강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는 SK텔레콤은 그렇게 뭐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우리가 사용하다가 두 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 사용하다가 두 개 하다가 하나 줄이는 게 아니고 또 요금이는 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다 하면은 또 요금을 올려서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 버틴다. 예, 맞습니다. 배당 받으면서. 이 종목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